예, 들으신 것처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의 운명이 오늘 최종 결정됩니다. 또 친박계가 오늘을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면서 정치권은 그야말로 폭풍전야입니다. 명예로운 퇴진이냐 아니면 버티기냐, 유 원내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에 따라 여권의 향후 구도가 결정되는데요.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포커스 컴퍼니 민영삼 전략연구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오후 본회의가 있습니다. 자, 국회법 개정안 제의가 되는데 5월 29일 날 본회의 통과된 다음에 참 우여곡절 많았는데 결국 이제 다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올라가게 된 상황입니다. 자, 새누리당 일단 표결에 불참하겠다는데 그 불참하는 방식을 두고 지금 이제 의총에서 좀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아예 뭐 국회 본회의장을 들어가지 않는 방안이랄지 아니면 재의결할 때 퇴장을 하는 방안이랄지 또 투표를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는 경우 이런 뭐 세 가지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모양이든 좀 보기는 좋지 않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 기술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정족수를 채워주지 않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이 과반수 이상의 이 참석의 3분의 2 이상의 그 투표 찬성이 있어야 재의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지금 야당이 지금 이 새정치연합 130석, 정의당 5석, 그리고 무소속 3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금 160명이니까 저는 퇴장을 해버리면 그 당시 표결 시점에서 이 제적 과반수라는 정족수가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새누리당은 왜 그런 부분을 택해야 되는가 하면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게 되면 그 당시에 이제 정족수를 채우게 되지 않습니까? 정족수를 채우고 의원 몇 명이 예를 들어서 뭐 투표에 우발적으로 참여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 퇴장을 하는 방법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태가 지금 암시하고 있는 파장이 얼마나 큰지 지금 당 지도부들이 알고 있고 또 지도부들 자체의 향후에 거치나 진로하고도 긴밀하게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 위급성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의원들을 완벽하게 통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조 원장님 야당은 투표에 좀 표결에 좀 참여하라 계속 촉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정당당하게 투표해서 정 안 되면은 부결시켜라. 근데 사실은 부결시키고 싶은 심정이 있지만은 왜냐하면 부결시켜버리면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에 하나 정말 100표 이상을 확보 못해서 3분의 2 그게 될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이 탈당해야 될 상황이 와버리기 때문에 재의결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친박이나 주류 입장에서 도저히 할 수 없고 야당은 이제 정치 공세로 정정당당하게 투표에 참석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야당은 이제 나머지 61개법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 되는데 야당이 대승적 차원으로 이번에 그 법도 같이 처리를 하고 국회법 제2 요구 온 것도 처리를 하겠다는 저런 태도가 야당이 앞으로 표를 얻어가는 태도라고 봅니다. 또 61개 법안을 연계시켜서 국회법이 안 되면 우리 그거 못 통과시켜준다. 이 다음 뭐 임시국회로 넘긴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그 또한 대통령이 비판했던 그 구태 정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야당이 결정을 좀 잘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어쨌든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을 거의 확정을 하면서 패기 수순을 밟게 될 것 같은데 더 관심이 가는 게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입니다. 본인은 사퇴에 대해서 밝힐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계속 더 버틸 생각이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이 친박들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가 오늘 이제 저 법이 만약에 상정이 안 되고 폐기가 되는 수순을 밟게 되면 내일까지는 입장을 결정하라 이러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현재 하는 모양을 보면 뭐 오늘까지도 저런 어떤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오히려 뭐 추경이라든지 7월 임시국회 7월 20일까지가 해결 겁니다. 7월 임시국회 내내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배경에는 아마 당 내에서 자신을 뽑은 현역 의원들이 원내대표를 뽑지 않습니까? 의원들 입장에서 본인이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 뭐 그리고 지난번에 6월 25일 날 의총, 그 의총에서는 사실 뭐 한 24~25명 정도가 발언을 했을 뿐이지 의결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뭐 그 의총에서 본인이 재신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당의 초재선, 뭐 중진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본인의 지지가 많다. 또 여론조사에서도 본인이 우세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것은 제가 직접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5월 29일 날 새벽에 표결을 하기 전에 5월 28일 날 저녁에 최고위원회에 참석했던 분한테 직접 한번 물어봤어요.
그때 뭐라고 했느냐, 당신들한테.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그러지 않아도 최고위원들이 물었답니다. 이야기가 됐느냐. 잘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다음에 표결까지 진행이 되어 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직후에 벌어진 이병기 비서실장이 직접 전화를 해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연결이 안 돼서 뭐 조혜진 수석 부대표입니까? 그렇게 전화를 해서 공무원 연금 개혁 법안을 통과 안 시켜도 된다. 그건 내년에 해도 되니까 이 국회법 개정안을 거기에 연계해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전달을 여러 차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과정에 있어서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솔직히 새누리당 입장에서야 국회법 개정안이 크게 중요한 문제도 아니었고 한 번도 통과시키자고 주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야당의 입장에서도 세월호 시행령 개정을 이야기했지 국회법 개정안을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야의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주장해오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국회법 개정이라는 문제로 그러니까 이 세월호 시행령이라 하나 고치는 문제가 국회법 개정이라는 큰 덩치로 커지면서 당내에 통과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석연찮은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 유승민 원내대표가 물러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본인이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청와대하고 누구하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청와대 누구가 오케이 해서 자기는 밀어붙였다. 그리고 김무성 대표하고는 무슨 이야기를 했고 최고위원회는 어떻게 결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당에서 청와대에서 연락이 온 전화들은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래서 자기는 밀어붙여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옳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마치 대통령이 뭐 본인에 대해서 이 과거부터 가져온 안 좋은 감정 때문에 그러는 것처럼 버티고 있다라는 거는 사태의 본질을 굉장히 왜곡시키는 거예요. 정쟁이 벌어져 있는데 그것도 그냥 정쟁이 아니라 대통령과 여당의 원내대표 간의 정쟁이 벌어져 있는데 그 정쟁의 뿌리가 뭔가 하면 지금 대통령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냥 개인의 어떤 소신 때문에 통과시키거나 야당을 달래기 위한 차원을 넘어서서 어떤 저의가 있어서 즉 그것은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각제 개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밀어붙이기 위한 어떤 이 파워 테스터로서 청와대를 한번 흔들어 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청와대가 생각하니까 저렇게 이 반응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본인은 그 과정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지. 단 한 차례도 이것이 통과되는 과정에 대해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명쾌하게 해명을 한 바가 없이 마치 대통령이 그냥 감정이 상해서 그러는 것처럼 가고 있는데 본질은 그게 전혀 아닙니다. 원장님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 소장 얘기하신 대로 결국에 진실 공방이지 않습니까? 공무원연금법이 당시에 임시국회 안 돼도 좋으니까 국회법 굳이 할 필요 없다. 세월호법 얘기 시행령 고쳐줄 필요 없다라는 청와대 입장하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진실 공방이죠. 근데 그것은 이제 옛날 얘기인 것 같아. 진실 공방은 지금 한 대로 해명을 하면 되고. 근데 지금에 있어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그 거치 문제, 사퇴 문제는 결국 세 가지 아니에요. 대통령이 처음에 유연성을 내세워서 거부권을 행사한 거. 그다음에 일하는 정부에 대해서 발목 잡는 여야 정치권,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는 여당 원내 지도부. 근데 비판한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 찍어내기 비판이죠. 일테면은. 이 세 번째 부분에서 국민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그걸 등에 업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버텼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이혼성의 거부 명분이라든지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헌법에. 그다음에 두 번째 발목 잡는 여야 정치권에 대해서 대통령 비판에서 지지한 여론도 일부 있습니다. 결국엔 세 번째가 너무 무리해서 그런 따름이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유승민 원내대표 이제는 좀 책임질 부분이 있고 그다음 이 직전 국회에서요. 이완구 원내대표, 그다음에 박영선 원내대표, 제2차 그 세월호 협상이 결렬됐지 않습니까? 둘 다 사표 냈지 않습니까? 일테면은. 근데 이완구 원내대표는 바로 사퇴 의사를 표명하니까 의원총회에서 재심을 해줬지 않습니까? 유승민 원내대표도 원안에 여야 협상했던 법안이 자동 폐기되든 부결되든 갖다가 번복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책임있게 사표를 던져야죠. 그러고 나서 의원총회에서 다시 하라면 하는 거지. 저렇게 안 하고 뭉갤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중요한 것은요. 야당이 주장했기 때문에 여당의 원내대표로는 공무원 연금이라는 어떤 개혁 과제를 주기 위해서 야당의 의견을 포용한 것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는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대통령이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새누리당을 이끌고 있는 지도부에 대해서 대통령이 믿을 수 없는 부분이 공무원 연금이라는 대통령이 4대 개혁 과제로 내세운 가장 첫 개혁 과제에 있어서
계속 이상한 일이 발생하고 있고 제대로 개혁으로 전달되지 않으면서 예. 오히려 개혁을 빙자한 반개혁이나 소극적인 개혁 내지는 야권이 주장한다라는 어떤 안들을 들어준다라는 핑계하에 예. 대통령의 권력 그리고 상권 분립의 권력, 행정부의 권력을 제한하려고 하는 시도를 짜고 한 거 아니냐.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 예. 야권과의 타협을 하기 위해서 하나를 들어줬는데 청와대가 예. 야권에 밀려서 협상했다고 예. 질타하는 내용은 아니다란 거죠. 그래요. 네. 네, 어쨌든 좀 이 당청 간의 갈등이 숨은 저희들이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또 관련해서 올해 말부터 시작되는 공천권 싸움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그건 이제 대통령의 입장을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어찌됐건 간에 결국에 나머지 임기 동안 마지막 날까지도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예.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하려고 하는 정부에 대해서 자꾸 여야 정치권이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법안을 가지고 시행령을 가지고 거기서 야당은 야당이지만은 결국에는 여당 원내대표가 그렇게 질질 끌려간 거 아니냐 연계 처리에 예. 그러기 위해서 나하고 진짜로 내 의중을 갖다가 함께 국정 철학을 갖다가 동행할 수 있는 좀 세력이 있어야 되겠다. 예. 근데 가만히 보니까 친박이 한 30-40명으로 완전히 쫄아들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 내년 총선 공천권을 보고 예. 밤에는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대통령께서는 본인과 같이 일하고 싶은 세력 형성을 위해서라도 예. 내년 총선 공천권에서 대통령이 손 놓고 있다고 그러면 다 누가 대통령을 바라보겠습니까? 친박마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주 깊은 정치적 보석이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좀 당의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박 대통령 의도가 숨어 있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지금의 당의 장악력을 높인다는 것은 내년 총선에서 공천권 행사. 이미 저는 그 효과는 봤다고 봅니다. 이미 그 새누리당의 160명 국회의원들이요. 대통령이 내년 총선 공천권에 가만히 있지 않겠구나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흔히 그 농담조로 있었던 그 주박 야무인가요? 낮에는 박 대통령이고 밤에는 다 무대 뒤로 숨었다는 그 얘기가 지금 깨지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일부. 예.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후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버티기를 할 경우에 친박 쪽에서도 이제 행동을 할 것 같은데 소위 말해서 플랜 B 자꾸 이야기가 나오던데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당 생각도 당청 관계 생각도 해야 되고 국민들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 그 대통령이 6월 25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굳이 장문에 12분간에 걸쳐서 지금 여권 지도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신의 정치, 패권주의 줄서기로 질타한 부분은 예. 아마 굉장히 고심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이 사태를 갖다가 맞으면서 예. 이것은 여당의 지도부가 본인에 대해서 거의 정면으로 반기를 들은 거다. 그것은 마치 법률 개정인 것처럼 이 포장해서 반기를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절반 이상의 임기가 남아있는 현 시점에서 이 문제를 그대로 반기할 경우에는 남은 대통령직 수행이나 부패 척결이나 각종 사회개혁 과제들을 그다음에 경제 살리기 이런 것들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여기에서 승부를 봐야 되겠다라고 아마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저런 식으로 그 막무가내로 버티는 부분은 결국은 오늘 이제 이후에 벌어질 어떤 친박의 어떤 행동에서 수적으로는 지금 친박이 60한 2, 3명이라고 하는데 그건 억지로 분석해서고 뭐 공천 중으로 말하면 뭐 한 120명 이상은 친박이어야 되죠. 그래서 억지로 주장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제가 볼 때 뭐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총에서 표 대결을 하거나 해서 이걸 결정 지을 수는 없는 거겠죠. 그렇다면 친박에서 하는 부분은 결국은 뭐 연판장을 돌리거나 무의미하다고 보고요. 그 지도부를 붕괴시키는 어떤 전략. 예를 들어서 서청원, 또 더 나아가서 이인재, 이정현, 김태호 이런 최고위원들이 아마 그 사퇴를 해버리게 되면 김무성 지도부가 붕괴가 되겠죠. 그럼 지도부를 붕괴시키고 나면 다시 선거를 해도 또 이길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지도부 붕괴 이후에도 당이 만약에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거기에 뭐 청와대는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탈당을 하는 순서가 그대로 또 이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니냐. 자, 지도부가 붕괴되고 그 와중에서 진위 비박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지도부를 붕괴시켰다고 공격에 나서면 자, 그럼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공격할 거 아닙니까? 그때는 뭐 지도부 붕괴가 대통령이 뒤에서 이제 이렇게 원격 조정했다.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를 하느냐. 그럼 내가 떠날게 하고 탈당을 해버리는 사태가 벌어진다. 자, 이렇게 되면 여당 자체가 해체가 되는 상황, 그리고 여당이 다시 재편성되는 상황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오는 거 아니냐. 자, 지금 여권에서 박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있는 친이 비박의 입장은 지금 내년 4월 총선, 그리고 이제 공천은 2월, 그리고 공천 준비나 여러 가지 행태로는 올 10월이나 11월. 자, 이때까지만 끌고 가면 내년에 당은 우리가 마음대로 공천할 수 있고 장악할 수 있다. 물론 포장은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이 뭐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 공정한 방법을 가겠지만 결국 이런 방식을 통해서 내년 공천을 끝나고 선거가 끝나면 결국 당은 넘어오고 권력도 넘어온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대통령이나 이 친박 입장에서 역순을 계산을 해서 저쪽이 생각이 그런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면 지금 친이 비박이 협조를 하게 만들든가 그 협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그 타이밍을 저쪽이 계산한 타이밍이 앞서서 뭔가를 결행을 해야 되겠죠. 원장님, 오늘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청와대도 좀 예의주시할 것 같은데 내일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이 발언에 파문이 됐던 그 국무회의 이후에 처음으로 열리게 되는 국무회의인데 박 대통령 관련 정치적 언급 또 할까 이런 게 이제 아무래도 관심사인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제가 예상할 적에는 이제 오늘 처리되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내일 오전까지 거치에 대해서 표명이 없으면은 이제 오후에 이제 국무회의가 바로 연결되는데 대통령께서 지금 상황에서 내일 국무회의에서 다시 또 언급을 하신다는 것이 상당히 무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오히려 대통령의 권위를 스스로 좀 실추시킬 그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을 하시는 것보다는 물밑으로 친박들이 대통령의 뜻을 그 실은 어떤 움직임들이 계속 있지, 그 바로 표면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일테면 뭐 집단 성명을 1차적으로 성명을 내고 나중에 계속 내부적으로는 이제 뭐 집단 최고의 그 구만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 A, B, C를 하나, 둘, 셋을 전부 물밑으로 했다가 퍼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그렇게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사태가 길어지면서 김무성 대표에 대한 비판으로 조금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김 대표의 입지가 좁아지는 건 아닌가 이런 예상들이 굉장히 나옵니다. 곤혹스럽겠죠. 뭐 유니버시아드 때 5m를 간격을 두고 대통령하고 앉았는데 말도 서로 안 넣어놨다. 옛날에 집안에서 보면 뭐 어른하고 싸우고 나면 밥 먹으러 와라 그러면 밥 먹으러 가기도 머쓱한 그런 어떤 상황이 그래서 방에 틀어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보는데 지금 김무성 대표는 뭐 사실상 친이 비박이 중심으로 해서 이 주류를 점한 부분에서 김무성 대표의 위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화를 내는데 본인은 지금 어느 쪽에 서야 이 대통령의 화를 달래면서 넘어가야 돼. 지금까지 보면 그 뭐 전번에 그 분권적 계엄 발언이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을 때 김무성 대표는 항상 치고 빠지기식으로 아니 뭐 한번 말했다가 또 청와대 입장이 그러면 또 이렇게 목소리를 낮추는 이런 행태로 넘어왔어요. 김무성 대표는 빨리 시간을 줄이는 것이 본인의 목표겠죠.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의 그 이 분노는 과거와는 달리 뭔가가 이제 여기서 승부를 보겠다라는 굉장한 무게가 실린 이 분노다라는 부분에서 김무성 대표가 좀 곤혹스럽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유승민 대표를 원내대표를 조기 사퇴시키는 쪽으로 좀 섰다가 그 위에 보니까 당내의 세력을 고려할 땐 또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본인이 숙고할 시간을 주자 하면서 지금 양 가운데서 뭡니까 슈퍼 트루퍼라 그러죠. 줄타기 고개사. 그래서 줄을 타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아마 김무성 대표는 지금 이 줄타기가 잘못됐다고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쪽으로 이야기를 내겠지만은 그렇다고 또 그 법이 통과될 때 국회법 개정안이 김무성 대표도 이 명백하게 결백하다라고는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 그렇다고 유승민 원내대표를 일방적으로 물러나라고 말을 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어정쩡한 위치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일단은 힘의 권력, 그러니까 대통령과 유승민 원내대표 사이에서는 힘의 균형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김무성 대표가 이 양쪽에서 무슨 양다리를 걸쳤다, 줄타기를 한다 이런 표현은 일단 힘의 균형상 권력 관계상으로 보면 안 맞는 얘기고 본질적으로는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아다르고 어다르게 하지만은 예. 그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는 여기서는 변수가 아니죠. 주요 변수가 아니고 결국에 여당 대표로서 앞으로 본인의 정치적 행로를 감안했을 때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무조건 대통령의 뜻을 따라서 한 몸으로 끝까지 한번 가볼 것인가. 예. 아니면 대통령을 갖다가 차별화를 시키는 측면에서 한번 과거에 늘 그 여권의 대통령 후보들 했던 것처럼 예. 차별화 전략으로 해서 가는데 그 시기가 바로 지금인가 아니면 뭐 추석 이후인가 이렇게 보는 그런 그 시기의 문제라고 지금 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우선은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함께 가는 모습을 취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부는 이번에 대통령의 분노의 최종 기착점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아니고 김무성 네. 대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만큼요. 예. 본인과도 무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본인까지를 포함한 분노. 대통령이 그랬지 않습니까? 당내 패권과 줄 세우기.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가 누구를 줄 세우고 누구를 패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위치는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민영상 포커스 컴퍼니 전략연구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